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치동 스카이입시교육 국어연구팀장 안선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의문의 뜻과 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의문의 종류에 우리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분절 의문 중에서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자음은 어떤 체계로 구성이 되는가, 어떤 체계로 분류할 수 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 문법 강의는요, 현대문법, 중세문법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요. 현대문법의 경우에는 오늘 공부하는 것과 같은 의문 파트, 그리고 뭐 단어, 의미, 그리고 이제 문법 요소 등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들으시는 것도 가능하고 전반적인 문법의 내용을 훑고 싶다 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스카이 입시교육 현장 강의는 대치동 본원 그리고 서초 방배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살펴볼 것은요, 자음의 체계인데요. 우선 자음의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공기의 흐름이 조음 기관, 즉 발음 기관에 의해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19개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요거예요. 자음은 우리가 발음할 때 있어서 방해되는 요인이 있구나,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구나, 이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에 따른 이 체계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체계표를 무작정 암기하시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음 방법은요, 안울림 소리 그리고 울림 소리라는 큰 차원에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울림이라는 것은요, 성대의 울림을 얘기해요. 즉 안울림 소리는 성대의 울림이 없이 나는 소리, 그래서 이 괄호치고 무성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성이 바로 울림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래에 있는 울림 소리의 경우에는 발음할 때 성대의 울림이 있는 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울림 소리는요, 또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의 차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열음의 경우에는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순간적으로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에서 팍 터지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역, 디귿, 비읍 계열의 소리들인데요. 얘네들 한번 발음을 해보시면 했을 때 이렇게 막히는 느낌이 들다가 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찰음의 경우에는요,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공기를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내면서 말 그대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래요. 그래서 우리 스 같은 시옷을 발음했을 때 이런 느낌 있죠? 계속해서 공기가 마찰되는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파찰음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합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열의 특성과 마찰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공기 흐름이 일단 막혀 있다가 터지기는 하는데 파열음처럼 팍 터지지는 않고요, 마찰음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내보내지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각각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체계표로 돌아와서 살펴보시면 파열음이랑 파찰음이랑 그리고 마찰음이랑 얘네들 이 안에서도 또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쵸?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예사소리라는 것은요, 한자로 표현하면 평음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평이한 소리라는 뜻이고요. 된소리의 경우에는 한자로는 경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들어가서 약간 딱딱한
딱딱하게 경직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읍과 쌍비읍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비읍은 우리가 그냥 브 이렇게 발음하지만 쌍비읍의 경우에는 뜨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훨씬 더 긴장감이 들어가 있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거센 소리는 우리 한자로 격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격한 소리, 거세진 소리를 얘기하는데요. 이거 한번 발음해 보시면 우리는 프, 트, 크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죠. 이 거센 소리의 경우에는 발음하는 상황에 있어서 약간 바람 소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되게 거센 느낌이 드는 거친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는 전부 소리의 세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좋은 방법에 따라서 안 울림 소리에 속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울림 소리에 속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었죠. 바로 비음과 유음입니다. 여러분, 비음은 너 왜 이렇게 콧소리가 심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때 그 콧소리예요.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응 이렇게 세 가지가 속해 있고요. 유음의 경우에는 공기가 흘러가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유자가 흐를 유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음에 속하는 리을 모양 한번 보시면 어때요? 흐르는 시냇물의 모양과 같아 보이죠? 그래서 울림소리에 이렇게 비음, 유음 두 가지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좋은 위치입니다. 좋은 위치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입술 소리입니다. 입술 소리의 경우에는 양순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발음을 해보면요. 브, 뿌, 프 전부 다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똑같이 두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잇몸 소리의 경우에는요, 혀 끝과 윗 잇몸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드, 뜨, 트 한번 발음을 해보시면 혀의 끝이 윗 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스, 느, 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소리들을 잇몸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직접 내보시면서 각각 소리들이 어느 위치에서 발음이 되는지 이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샌입천장 소리인데요.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혓바닥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샌입천장이 만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샌입천장 소리하고요, 여린 입천장 소리하고는 약간 좀 닮은 점이 있는데요. 여린 입천장 소리도 마찬가지로 혀와 입천장의 만남 속에서 발생하는 소리거든요. 여린 입천장 소리는 이 혓바닥 중앙보다는 조금 더 안쪽, 혀의 안쪽, 혀 뿌리에 가까운 쪽 있죠. 그 부분과 입천장이 만날 때 이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이 혓바닥과 그리고 이제 입천장의 느낌을 느껴보시면은 입천장 가운데 부분 좀 딱딱하고요. 그래서 샌입천장이라고 얘기하고, 입천장의 안쪽 있죠. 그 목구멍에 가까운 쪽은 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여린 입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입술 소리부터 해서 목청 소리로 가는 요 양상 속에서 각각 소리가 발음되는 위치는요,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입의 안쪽으로 옮겨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청 소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목구멍 사이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체계표상에서 입천장 소리가 경구개음과 연구개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후에 우리 음운 변동을 공부할 때 구개음화라는 변동의 종류가 제시가 될 거예요. 이때 이제 가리키는 구개음은 경국의 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울림소리에 해당되는 비음과 유음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비음, 유음의 좋은 위치는요. 우리 앞에서 봤던 안울림 소리들의 좋은 위치와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음의 경우에는 뭐하고 좋은 위치가 같다? 비읍과 좋은 위치가 같다. 그리고 니은, 리을의 경우에는 디귿과 같다. 그리고 이응의 경우에는 기역과 같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한 자음들의 위치를 따져봤을 때 이렇게 세로줄에 있는 자음들끼리 위치가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소리를 내는 방법은 달라요. 맨 윗줄에 있는 자음들은 파열음,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들이 비음, 리을은 유음이었죠. 그래서 각각 소리 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이 이제 연결지어서 제시가 될 때 발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음운의 변동인데요. 음운이 변동될 때는 같은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좋은 위치를 함께 연결지어서 기억하면 좋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어지는 음운의 변동 시간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자음 구개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술 소리부터 이제 목청 소리까지 점점 소리 나는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암기하는 방식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직접 발음을 해보면서 이 소리 나는 위치를 좀 느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개념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